자, 지금 시간이 2022년 2월 7일 월요일 오후 4시 28분입니다. 장 끝났죠?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362.92, 0.93% 하락했는데요. 월봉은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상단선까지 가지 않았고, 하단선도 가지 않았는데, 상단선도 저게 크게 발달된 형태가 아니고, 반대로 하단선도 크게 발달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월봉은 어디로 갈지를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월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달 저가예요. 지난달 저가를 지키면, 여기서 지키면 상방을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347을 무너뜨리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쨌든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내려가다가 347을 붕괴했다. 그러면 매수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매도가 성공했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매수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깨는 순간 매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매도를 할지 말지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도. 근데 매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전략에 대해서도 동의.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일단 매도할 만한 위치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월봉상 이게 고가가 만들어진 거라면, 만들어지는 거라면, 지난달 저가는 깰 겁니다. 지금의 봉에 만들어진 저 고가가 이번 달 고가라면, 십자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달 저가를 깰 확률이 한 90%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가 나왔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지난달 저가를 깰 때까지 홀딩하는 거죠. 다만 지금 만들어진 고가를 넘으면 이건 내가 잘못 판단한 거구나 생각하시고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하기 싫으시면 아직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손절할 거다 생각하면 해볼 만하고. 주봉은 개파락이 나왔죠. 개파락이 나왔는데 문제는 매도가는 여기에요. 여기부터요. 68.5 정도에서 71.6 정도. 요 자리가 매도자가 가져갈 만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매도를 하고 싶으면 요 정도까지는 사실 기다려야 돼요. 신규 매도자 입장이라면 저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매도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지난주 고가를 못 넘었다. 그럼 그냥 하방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고가를 못 넘으면 그냥 하방.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68에서 71 사이의 공간에 들어왔을 때 하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단선의 위치가 360 정도 되는데 오늘 거기 닿고 나서 튕겼어요. 그러니까 360 아래로는 매도는 안 보는 거죠. 360 아래까지 내려갈 수는 있지만 360 아래에서 신규 매도는 안 한다고요. 오히려 하고 싶으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자는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360하고 347 그 사이의 공간을 매수자가 쓸 수 있고요. 매도자는 지난주 고가가 넘지 않는 선에서 아무데나, 그게 1차, 368에서 371 그 사이가 2차 이렇게 됩니다. 일봉 오늘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었으니까 어쨌든 아래 꼬리 한번 감았습니다. 거래량은 늘었고 하락했죠. 자, 이게 참 골치 아픈 형태예요. 개파락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세요.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 전략 사용할 수 있어요. 아직 하단선이 2개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선이 2개 더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가가 깨졌으니까 매수 포기. 그죠? 내일은 오늘 저가 안 깨면 다시 매수.
만약에 내일도 오늘 저가 깼다? 그러면 다시 매수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요일까지는 일단 가능해 보여요. 예. 내일 매도한다 그러면 여기 365.02 정도인데 이게 또 오늘 고가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매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봉은 매도자가 매도하기 진짜 어렵게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요. 만약에 매도할 거면 개파락이 더 나와야 돼요. 예, 일단 매도 전략을 가져가려면 개파락이 나와야 된다. 지금 상태로 있으면 이건 매도 못하고요. 조금 더 개파락이 나와야 상단선이 내려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개파락이 안 나오면 오히려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거래량이 영구간이라 거래량이 늘면 매도에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악재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횡보하고 있잖아요. 3일째 횡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갭상승이 한번 오고 나서 3일째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갭을 메꾸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리는 게 아니라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릴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쏟아져 내렸겠죠. 근데 지금 굳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악재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그 악재가 제 느낌엔 자동차랑 상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시면 현대차하고 기아가 내렸거든요. 1.84%, 3.1%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2%, 삼성전자가 1.35%. 그러면 저 종목들이 관련된 악재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유추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엔솔은 올랐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고 현대차, 기아는 자동차예요. 그러면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악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러시아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하락을 보면서 든 생각은 그거예요. 기관은 알고 있는 것 같다. 모르면 저랬을까요? 8,336억을 팔았는데 알고 있으니까 미리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가 오면 어느 날 갑자기 올 것 같다는 거죠. 개파락으로. 그 전에 주식을 나눠 팔고 있으니까 개파락이 와도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수요일까지는 관리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 안에 악재가 뜨면 그냥 갭으로 눌러버릴 거고요. 만약에 악재가 그때까지 안 나오면 계속 횡보하면서 기관이 현물을 팔아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냥 그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있다. 이건 알고 던진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어딘가에서 뭔가를 알아낸 거죠. 자, 다음으로 선물 볼게요. 선물은 오늘 하단선까지 아직 안 갔어요. 하단선까지 안 갔습니다. 상단선도 안 갔고 하단선도 안 갔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선물은 360에 있는 그죠? 하단선 찍고 미친 듯이 감아 올려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근처까지 왔어요. 상단선은 안 찍었죠. 상단선의 위치는 67.5에서 71.5니까요. 그 사이
들어가야 일단 신규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저 상단선까지 안 가는 방법은 그냥 지난주 고가를 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67에서 71 사이 그 영역을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0 아래는 매도는 보시면 안 돼요. 신규로 청산하거나 홀딩하거나 그런 것만 가능한 거죠. 일봉 하단선까지 싹 다 감았어요. 와, 차트대로 그렸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차트대로 그렸습니다. 지금 하단선의 위치가 62.95 정도 되는 거고, 상단선의 위치는 65.10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고가를 방어할 의지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가를 넘으면 일봉은 최고가 모드가 되니까 금요일에 고가를 넘을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금요일에 고가를 넘으면 결국엔 주봉의 고가를 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67에서 70일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사고, 개파락이 나와서 오늘 저가를 붕괴하거나 붕괴할 가능성이 높으면 그때는 반등했을 때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가로 시작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매도 전략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돈을 좀 볼게요. 오늘 거래 개인이 8,102억 원 매수, 외국인이 56억, 기관이 8,336억 매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관이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어디선가 들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뭔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선물은 외국인이 3,726억을 매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들고 있는 돈이 있어요. 기존에 들고 있는 돈의 규모가 5조 1천억 원인데 지금 이제 5조 4천억까지 늘었죠. 5조 4천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은 하방을 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 지나도 하방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외국인이 포지션 정리를 안 하면 이건 뭐 그냥 곧보스는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저거 정리할 때까지 5.49조 원 5조 4,908억 원을 정리하는 날까지는 곧보스는 들고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외국인과 흥망성쇠를 같이 해야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하방에 아직까지는 유리하다. 문제는 매도자가 들어갈 틈이 없다. 그죠? 지금의 가격은 매수자에게 유리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이나 일봉은 아직은 매수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월봉은 절대 매수자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근데 주봉이나 일봉이 아직 내려가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조정이 필요해요. 그냥 시간이 가야 돼요. 시간이 가야 일봉이 무너지고, 일봉이 무너져야 주봉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런 거죠. 이번 주의 핵심은 주봉의 종가가 하락하느냐예요. 주봉이 종가만 하락한다면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적인 악재에 의해서 개파락이 크게 나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종가는 하락할 거니까. 그게 월요일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수요일 정도에 나온다. 그러면 내린 다음에 목금 이렇게 감아 올리지 못하면 더 심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효과적이죠. 주초에 나오는 것보다 금요일에 가까워질수록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5조 4,908억 원. 저는 이건 결정된 금액이라고 봐요. 이건 못 뒤집을 것 같아요. 이걸 매수로 뒤집으려면 한 7조 정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작년 8월 초에 마이너스 2.6조인 걸 플러스 1.3조인가로, 아니다, 마이너스 2.3조를
플러스 1.6조로 바꾼 건 봤어요. 그러면 그거 하는데 3거래일인가 4거래일 동안 3.9조를 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3.9조를 사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플러스는 1.6조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6조를 다시 매도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1.6조를 만들려면 7조가 필요해요. 외국인이 여기서 7조를 매수한다? 왜? 그죠? 왜 여기서 7조를 매수하죠? 그 이유가 없어 보여요. 외국인이 여기서 단기간에 7조를 매수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자, 현물을 보시면 오늘 특이한 건 뭐냐? 개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이 개인 현물 매수와 외국인 선물 매도의 형태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월봉은 하락에 유리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돼요. 내일 모레 뭐 상관없어요. 개인이 현물을 파는 흐름으로 가야 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질 수.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외국인 선물 매도를 지금 거의 5조 원 가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개인이 현물을 팔고 있으면. 근데 개인이 현물을 산다. 그러면 떨어지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월봉의 상태는 하방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오늘 금액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일도 개인이 현물을 산다. 그러면 뭐 조만간 뭔가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옵션 포지션을 잠시 구경해 보겠습니다. 누적만 볼게요. 자, 금투는 하방이에요. 금투는 지금 옵션 합으로 이건 이제 추정치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370일 위로는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370일 위로는 못 가죠. 자, 지금 주봉의 상단선의 위치가 371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의 상단선 위로는 못 간다예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때 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위아래 다 가능해요. 근데 이걸 선물합으로 보면 무조건 하방이죠. 왜? 선물 매도가 5.5조 원이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위아래 다 가능해요. 위아래. 자, 개인을 볼게요. 개인은 여기요. 357.50. 그 밑으로 가면 작살나요. 그 밑으로 가면 작살나고 373으로 가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요 옵션 포지션으로만 봤을 때는 개인은 373으로 가든지 아니면 57.5 밑으로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외국인은 기관은 370일 위로 올라갈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373 위는 아닌 거죠. 왜? 증권이 안 갈 거니까. 증권은 이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금투는. 그러면 결국에는 밀 수 있는 자리는 여기에요. 357.50 아래. 그러니까 만기 전에 어쨌든 한 번은 민다. 그게 화요일일지 수요일일지 목요일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밀 거고 그걸 한 번에 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미는 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빵 악재가 뜨면서 갭으로 딱 꽂아야 돼요. 왜냐? 개인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청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붕 떠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손실이 나도록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횡보한다는 것 자체가 하방에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